솔직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즉 현직자분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기연이라고도 표현하죠. 건기연 연구직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직인 만큼 아무래도 시작부터 논문 실적, 특허 실적, 연구 과제 실적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요구를 했어요. 2021년 3월 3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그런 해당 기간 안에 들어오는 실적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게재된 부분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재된 실적만 인다란 거는 여기 하단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출 실적 말고 게재된 거니까 제출한 다음에 게재까지는 중간에 리비전 올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논문 실적의 주저자 건수 있고 국외 특허 등록 건수랑 국내 특허 등록 건수입니다. 출원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적혀 있죠? 지금 위에 보면은 출원된 특허는 기재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건기연에서 제대로 일을 갈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연구 책임자 수행 건수를 아예 그냥 물어봤어요. PI로서 하신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물어봤고, 참여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한 것도 몇 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출연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과제가 한 연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연구자에게 여러 개의 과제가 병렬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과제 안에서 당신이 연구 책임자로서 몇 건을 했고 참여연구원으로서 몇 건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전 슬라이드는 건수였고 그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직무 관련된 또는 경험사항입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직업상 어떤 일을 해온 이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가 정식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사항 같은 경우도 다른 거 말고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기입해달라고 했습니다. 직무활동이나 동아리, 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제보기능 같은 그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직 뽑는데 제보기능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규직으로 가시게 되면 출연연으로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인턴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최대한 작성을 해주셔서 훗날에 해당 지원자에게 학생이나 인턴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어필이 되는 그런 요소니까 잘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 부분도 시험 기간에서 정식으로 발간한 어학 성적 증명서고, 유효기간이 2년 초과 5년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 사전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수는 아니고요. 어학 성적이 있는 경우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대부분 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혹여나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본 영상을 보신 분께서 혹여나 내가 지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픽은 상대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와요, 토익보다는. 그래서 오픽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치셔가지고 어학 성적을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자격증도 여러분들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하시는 게 맞겠죠. 지원 직무 관련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고,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본이죠. 있으신 분들은 작성을 하시고, 운전하는 직무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업무하는 과정에 중간에 출장도 갈 거고 외부에 이동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반드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공학적인 부분들, 여러분께서 따신 국가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소서 파트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직무 전문 지식 외에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와 함께 본인이 해당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직무 전문 지식 외에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직무 전문 지식이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직무 전문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무 전문 지식은 뭔가요? 맞습니다. 연구직이시니까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고요. 연구라고 하는 거는 연구 과제라는 큰 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학술적인 접근을 말을 하는데 해당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학술적인 접근 관련된 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것 외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연구 과제 안에 학술적인 접근하는 것 외에 혹시 또 어떤 게 있나요? 소통하는 것도 있고 정보를 찾는 능력, 서칭 능력도 있고 정리하는 능력도 있죠. 데이터 정리.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 외에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접근 외에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 관련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해당 부분을 A라고 할 때 A 관련된 거하고 학술적인 접근, 이제 테크니컬 관련된 거죠. 기술 관련된 거.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시너지를 같이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A라는 것과 기술적인 것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해당 문항은. 그래서 시너지 관련돼서도 마무리단에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1번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2번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나 과제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본인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실제 경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건기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척 날카롭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연구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별표라고 한다면 이 별표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프로세스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약간만 더 깊게 한번 봐볼까요? 조금만 더 넓은 시점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드리고, 동그라미 친 거는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라는 건 여기 안에 기술적인, 즉 테크니컬 관련된 것들이 각각이 연결돼서 이렇게 올 테고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 별표 문제에 대해서 중간중간마다 보면은 이게 연구 과제라고 했을 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분은 지금 현직자거든요. 현직자는 연구 과제가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시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별표 하나만 언급을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중에 요거 지금 하나 가지고만 언급하는 거고, 여기서도 요거 하나, 여기서도 요거 하나, 여기서도 요거 하나, 여기서도 요거 하나, 제가 지금 점 찍어드린 시점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현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한 가지 사례만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한 게 여러 개라고 한다면 여러 개에 있어서 각각 어떻게 했는지 조금씩이라도 언급해 주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즉 현직자분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연구 과제가 여러 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를 다 총괄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런 각각의 연구 과제에서 각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수행했던 거는 연구 과제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전체 연구 과제의 아주 일부만 우리가 그동안 수행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항이 하필이면 또 800자야.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다 늘어쓰기에는 어쩌면 그 늘어쓴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현직자분 입장에서는 그분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공통되지 않을 연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더러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럼 또 다른 사례는 없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만 말씀하시기에는 노하우라고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현직자분 입장에선. 그러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에 대해서 혹여나 내가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개 있는 걸 내가 실제로 여러 번 처리해 봤다, 해결해 봤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2번 문항이지 않습니까? 이번 채용의 2번 문항에서 최대한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저는 최대한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표 치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셔라
라고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도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글을 읽어보는 현직자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여러분들을 혹여나 면접 자리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살면서 처음 보는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정규직으로 오고 싶어 하시고 정규직으로 왔을 때 면접관, 그분의 나이가 40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정년 때까지 20년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나랑 같이 랩실에서 같이 연구과제 수행도 하고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처리할 그럴 사람을 지금 뽑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 입장에서 날 봤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사례 하나만 가지고 이분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례가 무척이나 심오하고 그리고 스토리라인이 무조건 길게 빼야 돼. 그러면은 하나만 작성해도 되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해결했던 게 많고 여러 개를 말해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최대한 이 800字안에 저는 많은 걸 녹여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분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오더라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작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